미국 내에서 연말 시즌에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시에 급속히 전염되면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로어 맨하탄 거주자들이 연방교통부와 MTA 등을 상대로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뉴욕 시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 뉴욕시 전철역에서 2개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드러나자 트럼프 측이 부통령 자리를 제안하는 등 헤일리 돌풍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미국 내에서 연말 시즌에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시에 급속히 전염되면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오늘자 주류 언론에 따르면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의 호흡기 질환의 급속한 창궐로 인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증상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염이 늘어난 것은 연말 모임의 증가, 독감 백신 등 미접종자의 수가 많은 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나타난 것 등이 원인이라고 보건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역의 계절 독감의 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전국 각 주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30만 명이 발병했고 그중 5만 4천여 명이 입원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이번 시즌에만 3,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CDC는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독감으로 사망한 어린이도 총 14명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인 JN1도 빠른 속도로 퍼져 전국에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바이러스는 CDC가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가운데 2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번 주에는 44%를 넘어서 빠른 속도로 확산 중입니다. 지난 8월부터 추적을 시작한 이 신종 바이러스는 특히 뉴저지와 뉴욕 일대에서 감염이 심합니다. 로어 맨하탄 거주자들이 연방교통부와 MTA 등을 상대로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뉴욕 시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을 캐롤송 가수라고 소개한 맨하탄 배터리팍 거주자 엘리자베스 찬 등은 지난 11월 22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교통부 등을 상대로 교통혼잡세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연방교통부가 교통혼잡세가 로어 맨하탄 지역에 미칠 교통정체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특히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 이용 차량은 교통혼잡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하이웨이가 지나는 로어 맨하탄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연방교통부가 승인한 환경영향평가는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의 교통량 급증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교통혼잡세 부과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내년 6월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뉴저지 주정부 등이 MTA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뉴욕 시민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뉴욕시 소방구 응급구조대원 등도 맨하탄으로 출근할 경우 통행료가 큰 부담이 되고 결국 앰뷸런스 등의 운영이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통행료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 뉴욕시 전철역에서 2개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오전 그랜드 센트럴역 다이닝 콘코스에서
30대 남성이 10대 여성 2명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11시 30분경 14세, 16세 여성이 칼에 찔린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분 만에 용의자인 36세 스티븐 허처슨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두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9시경 맨하탄 타임스퀘어역에서 23세 남성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핸드폰을 빼앗으려다가 피해 남성 상체를 칼로 찔렀습니다. 용의자 키는 5피트 5인치에 사건 당시 검정색 바지와 레전드라고 쓰여 있는 흰색 운동 경기용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드러나자 트럼프 측이 부통령 자리를 제안하는 등 헤일리 돌풍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최근 실시된 508개 여론조사를 모두 분석한 결과 최근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며 급부상하고 있는 헤일리 전 대사의 본선 경쟁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힐은 바이든과 트럼프 양자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는 45.3%, 바이든은 43.4%로 트럼프가 바이든을 1.9%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반면 바이든과 헤일리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헤일리가 42.9%인 반면 바이든은 39.4%에 그쳐 격차가 3.5%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헤일리 돌풍이 거세게 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에게 부통령 자리를 제안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니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등 헤일리를 끌어안아 부통령 러닝메이트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햄프셔에서 인기가 급상승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아이오와주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헤일리를 지지하는 슈퍼팩 번영을 위한 미국인 행동은 내년 1월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전까지 10만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헤일리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가가호호 방문 전략에 따라 헤일리 슈퍼팩은 자원봉사자와 스태프 등 150여 명을 고용,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유권자 집을 방문하는 등 공세적 선거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헤일리 전 대사도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아이오와주를 샅샅이 훑으면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올해 아이오와주에서 59세의 대중 유세를 한 것으로 집계돼 론 드샌티스 주지사 104회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에 아이오와주 유세를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또 헤일리 전 대사는 내일부터 사흘간 뉴햄프셔를 방문한 뒤 다시 아이오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은 내년 1월 15일 아이오와주를 시작으로 23일에는 뉴햄프셔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반면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사교계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멜라니아의 행방이 플로리다 팜비치의 이웃 주민들에게도 미스터리라고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멜라니아가 영부인이 되기 전에는 미용실 등에서 자주 목격됐지만 최근에는 마라라고 클럽 외부에서는 거의 목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마라라고 리조트 내에 거주하는 회원들도 멜라니아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인사들은 멜라니아가 자신의 유일한 핏줄인 17살 아들 베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 행보를 극히 꺼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멜라니아의 절친한 친구였던 스테파니 울코프는 멜라니아가 공석에서 자취를 감춰도 남편 선거운동을 계속할 것이며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매년 4만 명씩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리처드 더빈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과 케빈 크레머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 등 민주공화 각각 9명씩 18명의 상원 의원은 매년 외국인 의사 15,000명, 간호사 25,000명 등 4만 명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헬스케어 인력 회복 법안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이 법안은 양당 중진급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입법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매년 의사, 간호사 4만 명에게 영주권이 부여되면 배우자와 미성년자까지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돼 최소 3배, 12만 명 정도가 영주권을 받는 셈입니다. 현재 외국인 간호사들에게는 취업이민 3순위가 적용돼 매년 영주권을 받는 사람은 5천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의료업계는 신규 수요가 늘고 은퇴 인력을 메꾸기 위해서는 매년 간호사 20만 명이 충원돼야 하지만 현재 매년 배출되는 인력은 수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뉴욕주 이민법원의 소송에 계류된 이민자의 절반이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권리 침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뉴욕주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의 49%가 변호사를 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민법원 추방 재판 등에 직면한 이민자의 절반이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이 같은 비율은 10년 전에 5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사법정보센터는 지난 2012년 뉴욕주 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사건 4만 8천 건에서 지난 10월에는 32만 2천 건으로 약 6배 이상 늘었으며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은 이민자는 2012년 5천 명 정도로 10%에 그쳤지만 지난 10월에는 약 17만 명 정도로 50%를 넘었습니다. 또 베라 연구소는 한때 뉴욕주가 이민법원 변호사 대동률이 가장 높은 주로 집계됐지만 이제는 캘리포니아주가 1등, 버지니아주가 2등이며 뉴욕주는 그 다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등은 무료 법률 서비스 등을 위해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최근 2년간 난민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어 전체 법률 지원 비율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무려 1,500개의 마리화나 취급 라이센스를 발급할 것으로 알려져 뉴욕주 전체가 거대한 마약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마리화나 배급소 500여 개를 비롯한 대마 재배, 대마 중개, 대마 도매, 대마 소매 등 1,445개의 마리화나 관련 라이센스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이달 초 마리화나 관련 라이센스 신청을 마감한 뒤 이들에 대한 심사가 이번 주에 끝이 나고 곧바로 라이센스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뉴욕주는 마리화나 재배 면허 200여 개, 마리화나 배급 면허 400여 개 등 600여 개 라이센스가 발급돼 있으며 약 1,500개가 늘어나면 2,100개 정도로 4배 정도 급증하게 됩니다. 뉴욕주 마리화나 규제법은 대마 관련 면허의 절반 이상을 사회적 경제적 평등 대상자, 즉 여성, 소수민족, 저소득층, 퇴역 군인 등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11월 맨하탄 이스트빌리지에 첫 마리화나 합법 판매소가 문을 연 뒤 불법적으로 이를 판매하는 업소가 급증했지만 소량의 마리화나 소유와 흡연이 합법화됨에 따라서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내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연준이 내년 중 금리를 최소 0.75%포인트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했으며 주택가격이 내년에 최대 3%, 내후년에는 2 내지 4%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치는 내년에 이처럼 집값이 추가 상승하면 첫 주택 구입자들이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해 주택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치는 지난 2분기 미국 대소도시 지역 중 88% 지역의 주택가격이 고평가돼 있다고 분석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관측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부동산 중개업체 리얼터닷컴은 내년 집값이 1.7%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피는 올해 모기지금리 급등과 집값 상승으로 일반 가정이 구매할 수 있는 주택 비율이 15.5%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성탄절과 새해맞이 등 연말연시에 돈을 더 쓰고 있지만 선물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이 올 연말 소비 지출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선물을 줄이는 대신 여행과 외식, 오락과 공연 등 서비스 비용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은 지금 사고 나중에 분할 납부하는
Buy Now, Pay Later 프로그램 이용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인 소비자들은 올 할러데이 시즌에 1조 달러 이상 돈을 쓸 것으로 전미소매연맹은 추산해 놓고 있어 대불경기 때를 제외하고는 1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내년 1월 모든 주말 동안 퀸즈 롱아일랜드 3 퀸즈브로 플라자역의 7번 전철과 N, W 등 모든 전철의 정차 등이 중단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에 대한 테러 위협이 제기되면서 FBI와 덴버 경찰 등이 대법관들에 대한 경호를 한층 강화하고 협박범 수사에 나섰습니다. 갤러리 지난 9월 초 5천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3.6%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이 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새벽 4시쯤 브루클린 사이프레스 힐스의 승용차에 무차별 공격이 가해져 28세 남성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이 됐으나 목숨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지난 23일 밤 9시쯤 브루클린의 윌로비 애비뉴 인근 담배 판매점에 4인조 복면 강도가 진입해 업소 내 현금 자동 인출기를 통째로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쯤 브루클린 선셋파크의 한 주택에 강도 2명이 진입해 물건을 훔치지 않고 49세 여성을 강간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소셜미디어 X 인수, 인공지능 기업 설립, 스페이스X 등에 힘입어 올해 정치적 영향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내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총리 공간 만찬에서 매일 밤 아내에게 아주 적은 양의 데이트 약물을 먹인다고 밝혀 사퇴 압력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0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4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3 정선군 우수제품 홍보 특판전이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뉴욕 뉴마트에서 실시됩니다. 연말 선물로 좋은 정선 스위치 영양떡과 찐 약도라지 가루, 찰옥수수와 취나물, 시래기, 청국장 등 다양한 우수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1일까지 뉴욕 뉴마트에서 진행되는 정선 홍보 특판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2월 2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